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7월 지금 이제 또 중순이 넘어서고 이제 7월 말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7월 한 달도 변동성이 참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그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음 주부터는 휴가 시즌도 시작이 되는데 좀 마음 편하게 좀 행복하게 휴가를 좀 다녀오려면 주식시장이 좀 좋아야 될 텐데 어려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어떤 부분이 어렵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어려운 와중에도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이거를 일발 장전 시간에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주가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 위치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는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첫 음봉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계를 해야 된다. 그죠? 네, 경계. 그 다음에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여기죠. 네, 7월 11일 요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주가가 좀 오르고 난 다음에는 큰 음봉이 고점에서 나오면 한 번쯤에 출렁임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21선 한번 터치할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번에 21선은 터치가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여기서 완전히 깨버렸고요. 그죠? 그러면 항상 말씀드린 게 이 21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미국은 뭐 그래도 시장이 우리보다 훨씬 크니까 뭐 그렇게 만들긴 어렵지만 우리나라처럼 좀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마켓이 좀 작은 쪽에서는 이러한 이 차트를 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적 분석 책을 보시면 차트 분석 책을 보시면 20일 MA 무빙 에버리지도 무빙 에버리지죠. 네,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다. 생명선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합니다. 웬만하면 이거 깨지면 팔아야 되고 이거 올라타면 사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입니다. 자, 이거 올라타는 시점 21선 올라타는 시점 여기에서 매수 자, 이번에 어디에서 깨졌나요? 여기서 깨졌으니까 매도 이렇게 해도 나름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라고 분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21선을 오히려 생명선으로 이용하고 그거 깨면 무조건 파는 기계적으로 그죠? 공식처럼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파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특히 이걸 가지고 이제 세력들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나름대로 시장에서 자금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왜? 자,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깨버리면 팔아라라는 게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익혀져 있으니까 저거 깨면 물량이 그죠? 출회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그 물량 받아서 가볍게 올려버리면 이때 팔았던 분들은 따라오기 쉽지 않으니까 심리적으로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21선 깼고 바로 회복을 하는데 파란 가격보다 위로 올라서 막 출발해서 가게 되면 막상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게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저렇게 21선을 깼을 때 그 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걸 만약 깨고 난 다음에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항상 드립니다. 자, 그거를 이제 제가 판서를 하면서 색깔을 바꿔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오늘은 체크를 좀 해주자라는 건데, 자, 조금 전에 이렇게 올라오는 21선이 있었고, 그죠? 21선이 있었고, 파란색으로 음봉이 이렇게 깼잖아요. 그죠? 종가 기준으로 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음봉을 이렇게 깨진 음봉을 빨리 이렇게 회복을 해버리면 내가 팔았던 물량의 최소한 절반 정도는 따라가야 됩니다. 왜? 페이크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기 위한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케이스는 어떤 거예요? 지금 케이스는 이 양봉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 양봉이 만들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트를 조금 줄여볼까요? 네, 연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속임수가 아니라 진정한 시장의
약세의 흐름인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네. 요거 빨리 회복을 하면 나 다시 붙어서 가야지, 따라가야지 했는데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몇 하고 밑으로 뚱뚱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아직까지는 그죠? 접근하기보다는 요거는 조금 뭔가 예의주시하면서 관망을 좀 해야 되는 그러한 기술적 포인트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이게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인 건데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보이는 위치는 뭐 기술적으로 보이는 위치는 그죠? 지난번 전저점인 여기 17,500포인트 정도가 되네요. 거기에다가 이게 50일 미국은 50일선입니다. 네. 50일 이동평균선도 중첩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17,5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한번 열어놓고 다음 주에 우리 8.15 가족분들이 또 예의주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다음 주에는 일발 장전을 월요일에만 하고 화요일까지 하는군요. 월화 이틀 하는군요. 네, 수목은 제가 못하게 되네요. 금요일 날 다시 또 살펴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시장이 이렇게 뭔가 좀 위태할 때마다 제가 체크해 보는 것은 뭐였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하이드 스프레드의 흐름을 저는 한 번씩 이제 꺼내들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하이 일드 스프레드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요거는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만 체험으로 제가 최근에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뭔가 변화가 있나 싶어서 한번 봤는데, 자, 한번 보시죠. 이 하이일드 스프레드의 원리부터 먼저 아셔야 되겠죠. 하이일드 스프레드라는 것은 안전한 국채, 그죠? 네, 미국의 국채가 있다고 치고요. 미국의 국채에 대비해서 좀 신용자산, 신용물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가의 이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스프레드. 자,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미국에 좀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릴 텐데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시장에 뭔가 불안감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고, 불안감이 커질 때는 돈들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당연히 안전자산 위주로 움직일 겁니다. 돈들은. 그러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가 안전할까요? 미국의 국채가 안전할까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미국의 국채가 안전하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국채로 돈이 몰리면 미국의 국채의 금리는 떨어지고 반면에 뭘 팔고 이렇게 부도 위험이 높은 일반 회사채들을 팔게 되면 이들의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나요? 벌어져 버리죠. 그죠? 네, 이 벌어지는 모습이 이럴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2023년도 뭐 보니까 9월, 10월, 11월 정도에 그런 모습이 있었네요. 네. 2023년도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 자, 2023년도 네, 지금 보이시죠? 네, 2023년도에 나스닥의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월 달과 10월 달 어떻게 흐름이 됐나요? 네, 이렇게 되죠. 네. 14,000포인트에 있던 주가가 나스닥 지수입니다. 14,000포인트에 있던 주가가 12,600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됩니다. 네. 요때가 방금 우리가 봤던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죠? 안전한 채권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시장의 돈들이 안전한 쪽으로 가니까 주식시장도 저렇게 하락하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뒤로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튀는 경우는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우하향하는 트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최근까지 완만하게 계속 상승을 해왔던 거죠. 미국이 뭐 S&P 500이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나스닥이 자고 나면 신고가, 뭐 이런 이슈들 최근 들어서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안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요. 네,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요 정도 빠지면 스프레드가 요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네. 자, 요거를 한번 뭐 더 늘려볼까요? 2년으로 더 늘려보죠. 네, 2년으로 더 늘려도 저점은 최근의 저점이고 3년으로 늘려도
자, 요거 보이시죠? 3년으로 늘리면 2021년도도 네, 스프레드가 낮았던 구역이 있는데 거기가 300bp 정도입니다. 3% 정도 스프레드에서 별로 더 이상은 안 빠지고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더 빠질 게 없어요, 지금. 네, 더 빠질 게 없다라면 이거는 위로 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조금만 이제 위로 튀어버리면 시장이 뭔가 위험을 감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플랫하게 더 이상 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위로 튄다.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막 움직이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난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간밤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빅스 지수라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변동성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 주말에 빅스 지수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빅스라는 거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최근에 그죠? 뭐 최근 들어서 나쁘지 않던 빅스가 고개를 들고 그죠? 7월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7월 이번 주 들어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빅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죠? 변동성 지수죠. 뭔가 시장에서는 예민하게 뭔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차분하게 다음 주 초반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야기는 뭐 다음 주 또 대응은 월요일 날 일발 장전은 제가 또 하니까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어 앤 그리드를 한번 요럴 때는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얼마나 시장이 공포스러워 하는지까지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한번 보니까 시장이 뭐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 공포 낙관 지수의 그래프는 이 뉴트럴 중립 정도에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요게 왼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해야 사실은 시장은 두려워하고 있고 항상 피어와 익스트림 피어 있는 구간에 있을 때가 주식을 좋은 가격에서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딱 중립에서 뭔가 어중간한 그런 위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참고를 좀 해놓고 그다음 뭐가 지금 미국 시장을 약간씩 이렇게 불안하게 흔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정치적 요인도 있고 그죠? 최근에 뭐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주말에 몇 가지 산업적인 이슈도 있었는데 뭐 몇 가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뉴스가 번역이 되어서 나왔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멕스 카드 관련해서는 여기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있군요. 기사 안에 조금 들어가 있네요. 자, 지금 뭐 신용카드 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가가 하락했고 아멕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내용으로 잠깐만 한번 들어가 보면 밑으로 쭉 가면 여기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신용카드 주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아멕스 뭐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자, 결론적으로 청구액이 그러니까 카드를 청구하는 카드를 쓰는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멕스 주가가 9개월 만에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자, 이 카드는 뭐예요? 카드는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지금 결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뭐 물건을 사거나 할 때 그죠? 카드로 밥 먹을 때도 카드 대부분 카드를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러면 카드의 씀씀이를 보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경제와 상황과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신용카드 회사들의 지출, 추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청구액이 예상보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예전에는 미국의 소비가 탄탄했는데 미국은요, 늘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만 자, 파란색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은 자, 미국의 GDP, GDP의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C입니다. C. 이게 소비죠. 이게 71% 정도를 차지합니다. 약. 그래서 소비만
달러 찍어내서 그죠? 물건 사는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야 되고 소매 판매가 증가해야 미국의 소비가 견고하다라는 건데 최근에 고용 시장에서 약간의 슬로우해지는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즘 소비가 약간 옛날보다는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거 변곡점이 다가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죠? 경계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그죠? 네, 요 미국의 소비자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이게 앞으로 주식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데이터들을 몇 개 보여드리면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자, 이게 뭐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크레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은행들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BOA는 대형은행입니다. 대형은행들의 신용카드 관련된 지표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뭔가 미국의 소비자들이 주머니에 씀씀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요거는 뭘까요? 이런 것들 뭐예요? 네. 크레딧. 네. 자, 이거 보시면 넷 크레딧 로스. 네. 다 안 좋은 지표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 요거는 뭐예요? 네.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이거 지금 뭐죠? 네.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옛날에는 이럴 때 어떤 게 있었어요? 야, 뭔가 지표가 안 좋네? 그러면 지표가 부진하네? 그러면 뭐죠? 금리 인하 하겠네 라고 해서 이걸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보시면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뭔가 좀 주춤주춤하고 있고 뭐 배드 그죠? 뉴스를 진짜 배드 뉴스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요즘 시장의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뭐냐? 요즘 뭐 썬벨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썬벨트에서 주요 도시에서요, 퇴거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퇴거가.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세입자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소득이 그 임대료 증가를 따라가야 내가 임대료 증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많이 올라가. 그죠? 그 다음에 전세가 올라가. 그러면 내가 월급이 거기를 따라가야 다음 해 아니면 다음 달 계약할 때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못 따라가 버리면 결국엔 그 집을 비우고 나와줘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저만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우리가 느꼈던 뭐죠? 금융위기, 미국의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발 그때가 뭐였습니까? 주택 문제가 있었고 금리가 높은 구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소비가 둔화가 되면서 그때 한 번에 그 시장에 출렁임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고금리의 영향으로 그때도 영향이 왔는데 안 좋은 그런 이벤트가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고금리 이후에 과연 좀 잘 연착륙이 될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은 어쨌든 조금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체크는 좀 해두실 필요는 있다. 네, 이게 무조건 우리가 지금 당장 주식을 팔고 뭐 도망가자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노이즈가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최근에 미국에서 IT 뭐 이슈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자, 뭔가 그 중요한 백업 계획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글로벌 IT의 이 중단은 또다시 벌어질 것이다. 뭐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관심은 어느 쪽으로 좀 쏠리게 될까요? 결국에는 사이버 보안 같은 이런 부분들, 그죠?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주가가 많이 빠졌죠. 어디 가죠? 네. 자, 저 이슈로 인해서,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가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번 사태가 만들어졌다. 뭐 결론이 뭐 좀 뭐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고도화되는 컴퓨팅의 시대는 더욱더 발전이 될 텐데 이거 잘 안 되면 그죠? 전 세계적으로 뭔가 마비가 올 수도 있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기사 하나 또 보시면,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라이벌한테는 뭔가 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 스탁에 대해서 한번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펠로 알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팔로 알토 같은 기업들은 크라우드가 빠지는 날, 10몇 퍼센트 빠지는 날 2%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도는 커질 것이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고통은 다른 사이버 보안 업체들한테는 좀 수혜가 될 수도 있다 정도의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뭔가 미국의 소비가 흔들릴 때는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흔들릴 때는 결국에는 소비가 잘 되고 또 투자가 확실히 이루어지면서 돈이 좀 가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왔는데 넷플릭스에 이번 주에 실적 나왔잖아요. 그죠? 네, 넷플릭스 이야기 나왔는데 어디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냐요? 네. 웬만한 지금 보시면 넷플릭스 네, 여기 인디아라고 돼 있죠. 인도. 네. 넷플릭스도 인도 쪽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저 숫자를 조금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앞으로 소비, 미국도 당연히 이제 소비가 중요한데 인도에서 제가 잘하는 기업을 잘 봐야 된다. 그죠? 인도 쪽으로 수출이 잘 되는 기업을 봐야 된다. 인도의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된다.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인도 쪽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 팔릴 수 있는 쪽, 그리고 거기에서 잘 파는 쪽을 앞으로 계속 잘 봐야 되는데 거기가 메인이 제가 봤을 때는 인도가 계속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인도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롯데 웰푸드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롯데 웰푸드가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상승폭에 양호하게 조정을 좀 받았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치고, 네, 요렇게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한번 그려보면, 네, 자, 상승폭을 1로 봤을 때, 네, 대략적으로 여기가 얼마부터 출발했나요? 여기 200일선이, 네, 한 11만원 정도 출발해서 20만원까지의 상승폭을 1로 봤을 때, 지금 양호하게 38.2% 정도의 되돌림을 딱 만들어 놓고 옆으로 지금 기간 조정으로 에너지를 다시 모아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막 빵빵 뜨면서 거래 터지면서 올라갈 때보다, 그죠? 요렇게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면서 눌릴 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관심 가지고 공부할 만한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롯데 웰푸드는 인도의 소비시장과 함께 좀 유망하게 계속 공부를 좀 하고 실적이나 인도 쪽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볼 만한 후보군이다 라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아마 제가 보고 있는 인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 있는데요. 5분 동안은 네,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그래도 그나마 낫다라면 어느 쪽이 될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장은 조금 위중한 가운데 뭔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조금 안 좋은 그런 가운데 뭐 공부를 좀 한다라면 어떤 쪽이 좋을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머지 5분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식시장의 최대 변수는 어쨌든 금리가 인하가 될까? 금리 인하되는 건 기정사실화로 가고 있는데 언제 할까? 그 다음에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할까? 횟수와 폭이죠. 그죠? 예. 그게 하나의 변수고. 근데 트럼프는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해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9월 달에 할지 뭐 거의 패드워치에서는 100% 확률로 반영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입니다. 이게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네. 자, 한 번씩 보죠. 자, 트럼프와 바이든, 그러면 결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네. 자, 최근까지는 분위기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피격을 당한 이후의 분위기는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섹터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분위기였다가, 그죠? 금요일에는 이쪽도 다시 이렇게 되다가 약간 이렇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바이든이 사퇴할 수 있대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이든이 사퇴할 수 있대.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바이든은 최악이고, 그래도 바이든을 대체해서 누군가 새로운 인물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바이든보다는 낫겠지. 해볼만 하겠지. 아직 한 3개월 남았으니까. 3개월인가요? 8, 9, 10. 대략적으로 한 3개월 남았다 치고. 그러면 희망이라는 게 생기죠. 주식시장은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꿈을 그리고 기대치가 선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까지는 끝났어. 이번 선거는 그랬다가 후보가 바뀐다고? 그러면 새로운 희망을 그려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전기차 2차 전지 뭐 등등 태양광, 풍력 등등 친환경 관련주들이 다시 또 움직임이 나타났던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를 반영해서 시장은 주 초반에, 주 중반까지는 움직였다가 주 후반에는 약간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대세가 계속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와 뭐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된다라면 트럼프가 지명한 부통령 후보의 벤스의 발언을 계속해서 시장은 반영을 할 겁니다. 주식시장은.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나왔던 키워드는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승리의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좀 거취를 결단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나는 끝까지 가겠다. 요거 실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이야기 나온 김에 실시간으로 그럼 한번 보면 폴리마켓에서 실시간으로 한번 보죠. 자, 지금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누가 될까? 배팅 사이트에서 나오는 건데요. 화면을 조금 키워드릴까요? 네. 자, 가장 위에는 여전히 누굽니까? 트형이네, 트형. 네. 도널드 트럼프가 65%의 확률로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배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 카멜라 해리스, 지금 현재 부통령이 그나마 18%. 제가 이거 캡처했을 때는 22%였는데 조금 떨어졌네요. 자, 조 바이든이 사퇴 안 한다고 하니까 다시 위로 지금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이 위로 약간 올라오면서 해리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현재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미셸 오바마.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바이든 말고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네. 자, 저 뒤에 흐름을 하나만 볼까요? 네, 뒤에 요것만 한번 보죠. 어디 갔지? 그거는 저쪽에 있군요. 네. 자, 시간 관계상 그거는 그럼 패스하고, 네,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 정치적인 판도에 따라서, 그죠? 네,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주도주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흐름들을 보면 트럼프 쪽으로 움직였다가 주 후반에는 또 민주당 쪽으로 움직였다가 막 그랬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아까 60% 이상이 여전히 트럼프 쪽이기 때문에 트럼프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계속해서 보면서, 민주당에 만약에 후보가 교체됐을 때 그때는 또 민주당 색깔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정도의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공화당의 재정 정책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라는 메인 카테고리가 있고,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바이오와 내년도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내년도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두 개의 업종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역 정책은 당연히 관세 막 높이고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업적은 다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막 흔들림이 그죠? 예. 노이즈가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싫어하는 것이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닙니까? 네. 그래서 IRA 폐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네. 자, 근데 에너지 정책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려면 그죠? 인플레이션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잘 컨트롤을 하려면 결국에는 뭐죠? 네. 에너지 가격을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에너지 가격을 저유가로 만들려면 결국에는 셰일 뭐 석유라든지 가스를 시추하고 탐사하고 개발하는 것들의 규제를 엄청나게 완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결국에는 트럼프가 하고 싶은 금리 인하가 가능하고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채권 발행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자를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 지급을 하는 거 부담을 낮추려면 결국에는 금리를 좀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물가를 컨트롤해야 되고 물가를 컨트롤하려면 에너지 가격을 컨트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네,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시추라든지 저런 부분들을 하게 됐을 때 네, 뭐를 봐야 된다? 네, 강관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런 것들 그죠? 네, 자 이게 그래 마지막으로 표만 보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자.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걸 풀어줄 거다. 네. 그죠? 시추 관련된 부분들을 규제를 완화하고 엄청나게 품어줄 거다. 그래야 공급이 늘어나면서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러시아의 전쟁을 할 때 돈이 있어야 되는 러시아가 이 전쟁을 유지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유가로 돈을 벌어서 하는 건데 이 유가를 떨어뜨리면 러시아도 돈줄이 마르겠죠. 뭐 등등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계속해서 트럼프가 좀 어쨌든 뭐 사고 쳐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는 좀 계속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2차 전지가 주말에 앞두고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근데 또 이제 민주당이 뭐 바이든이 좀 사퇴 안 한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또 빠지고 전기차 관련해서 뭐 안 한다고 해버리니까 주가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죠? 자, 그런 것들 말고 하반기에 한 9월 정도 뭐부터 해서 저는 뭐 2차 전지 전기차 쪽이 좀 바람이 한번 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수급적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펀더멘탈은 다 안 좋은데 그나마 주가를 좀 의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저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가족 여러분들. 비도 요즘 우리의 우울한 마음을 대변해 주시 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또 장마가 지나면 짱짱한 햇빛이 또 찾아오듯이 우리 주식시장도 고비를 잘 넘기면 또 좋은 시장이 올 거니까요. 가족 여러분들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 다음 주 일발장년 시간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현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